곽두필의 레전드 이별 사연. 제목: 환승한 전남친 다시 뺏어왔어. 나도 이제 말 좀 해볼게. 전남친이랑은 2년 정도 사귀었거든. 그냥 뭐 연애만 한 게 아니라 진지했고 서로 사이도 되게 좋았어. 서로한테 평생 누구한테 말 못했던 비밀까지도 다 털어놓고, 걔는 맨날 내 인생에 너 같은 사람이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표현도 진짜 많이 했어. 나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걔가 좀 가학적인 취향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맞춰주고 말이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근데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는 거야. 진짜 이유도 잘 모르겠고 왜라고 물어보는 것조차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 느낌이라서 차마 제대로 묻지도 못했어. 뭔가 찌질해 보이고. 그래서 물론 좋아하니까 한 5번은 붙잡았지. 진지하게 설득도 해보고 투정도 부려보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나랑 맞팔 상태에서 자기 새 여자친구랑 껴안고 있는 사진을 올린 거야. 그것도 지가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올린 스토리를 자기가 공유해서 올렸어. 그거 보는데 진짜 멘붕 오더라고. 굳이 그걸 공유까지 해서 올리는 거, 나에 대한 배려가 1도 없는 행동이잖아. 그래 뭐 전 여친한테 미안해할 이유가 없긴 하지. 근데 너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 그런 행동. 그래서 그냥 딱 하나만 물었어. 지금 그 여자친구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냐고. 만약 걔가 너랑 다르게 이런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면 난 그냥 그걸로 단념하려고 했거든. 근데 그 답이 진짜, 너는 날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서 점점 질리고 재미없어졌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되게 재밌고 매력있어. 솔직히 홧김에 시작한 것도 있는데 지금 좀 확신이 들어 라고 하더라고. 이게 진짜 사람이 할 말이냐 싶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진짜 깨끗하게 헤어졌어. 근데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그 후에도 걔가 나한테 종종 연락했어. 나도 보고 싶어서 한두 번 연락했고 만나자고 하니까 또 만나주더라고. 이별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완전 무너졌고 난 7kg 정도 빠졌어. 그랬더니 걔가 나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 라고 하더라. 좀 있더니 그 여자 정리했대. 그래서 내가 다시 연락하니까 날 받아줬고 다시 사귀게 됐어. 다시 만나고 나서도 좀 어색했지. 그래도 나는 그때처럼 변함없이 잘해줬어.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잘해준 적이 없거든. 진짜 그 애한테는 다 줬다고 봐도 돼. 그리고 어제 걔가 드디어 나한테 사랑해 라는 말을 하더라고. 잘하겠다고, 미안했다고. 다시 사귄 지 2달 정도 좀 넘었는데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애가 이제서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이제 됐다 싶었어. 들어봐, 이제 내가 환승할 차례야. 만나보니까 네가 했던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겠더라. 그래서 결론 내렸어. 너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나겠다. 그 말 남기고 널 차버릴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른 남자랑 찍은 사진 스토리에 올릴 거야. 이날만 기다렸다 이 시방새야 라는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진짜 칼을 갈고 간 거였죠. 그래서 통쾌하게 복수를 한다는 그런 사연이었는데 이 남자 새끼가 웃긴 게 잘해줬더니 한다는 말이 네가 날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서 너 재미없어. 얘는 근데 신선하더라고. 이 지랄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새끼가. 제가 욕을 잘 안 하는데 이런 이별 사연들 같은 걸 보면은 승질이 확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거지. 나한테 정말 잘해줬던 애는 얘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고 얘한테 돌아왔는데 이 여자는 그래 돌아왔어, 다시 잘 만나자. 속으로는 너 이날만 기다렸다, 똑같이 해줄게
했다는 사연이죠. 그래서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 질린다 이런 거. 그리고 나서 항상 헤어지고 후회를 하죠. 정말 잘해줬던 사람한테.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잘하고. 하여튼 그런 새끼는 평생 연애 못했으면 좋겠다. 그쵸? 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찾아왔습니다. 곽두필의 이별 이론. 제목: 제외하면 안 되는 과학적인 이유. 1. 제외해서 잘 될 확률 없다. 미국 케네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연구 2013년에 연구한 거에 따르면 헤어진 커플이 제외해도 67%는 같은 문제로 다시 헤어진다. 이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다. 외로워서 미련이 남아서 잠깐 정신이 나가는 거다. 진짜 문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미련은 과학적으로 뇌의 착각이다.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 연구팀 2011년 이 연구팀이 밝혀냈다. 이별할 때 인간의 뇌는 마약 끊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도파민, 그러니까 쾌락 호르몬이죠. 도파민 결핍, 그래서 금단 현상, 그래서 다시 만나면 행복할까? 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즉, 네가 걔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뇌가 약을 끊고 금단 증상을 겪는 중인 거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만나면 너의 뇌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씨발, 내가 또 왜 이 짓을 했지? 세 번째입니다. 재회에서 행복한 커플 1%도 안 됩니다. 재회 성공률 조사 글로벌 웹 인덱스 2020에 따르면 이별 후 재회한 커플 중 단 12%만이 장기 연애 혹은 결혼까지 간다고 합니다. 나머지 88%는 2차 이별 혹은 더 비참하게 끝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과거를 미화하는 건 회상 편향 때문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상 편향에 따르면 인간은 과거를 실제보다 더 좋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걔랑의 행복했던 순간만 이 뇌가 부풀려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좋게. 실제로는 싸우고 울고 상처받았던 시간이 더 많았어도 말이죠. 헤어진 건 이미 답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였다면 애초에 안 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처음부터 그 지경까지 안 간 거죠. 당신이 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 며칠만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랑을 만나야죠. 미련은 당신의 뇌가 족같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현실이 족같으면 떠나는 거지 다시 돌아보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다시 만나도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결국 분가분가 때문 아닐까요? 그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제외하는 게, 그러니까 욕정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죠. 제일 추잡한 것 같아. 어차피 사랑은 반은 정신적이고 반은 육체적인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 정신적인 게 결여되고 이 육체적인 것만 탐하면은 어쨌든 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지,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술 먹고 또 막 발동 걸려가지고 막 전화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이런 식으로 좀 사연 같은 거나 뭐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이렇게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져온 거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말해주세요. 그린라이트일까? 제목 30대의 봄. 이거 혹시 그린라이트인가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남자예요. 짝사랑하고 있는 직장 내에 여성분이 있는데 저보다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접점은 없었는데 최근에 회식을 좀 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개인적으로 연락은 따로 안 하고 사내 메신저로 몇 마디 나눈 게 끝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 그분이
저한테 사소한 부탁을 메신저를 통해서 하셔서 그 부탁을 제가 들어드렸고 답례로 커피를 사주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린라이트는 쥐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최근 회식 때 그분이 술을 먹다가 제 옆자리로 와서 같이 술을 먹었어요. 두 번째, 회사에 그분이랑 같은 팀의 여성분이 계시는데 굳이 저한테 메신저로 부탁한 이유도 조금 걸려요. 세 번째, 회식 자리에서 저한테 막 장난을 걸거나 잘 웃어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적은 게 아무 뜻이 없는 거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짝사랑할 때 혼자 의미 부여하고 발 동동 구르잖아요.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그린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저는 호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환님, 니니님, 여성분들은 이거 호감 아니에요, 그린라이트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 근데 그렇지 않나요? 아무 관심이 없으면은 굳이 회식 때 내 옆에 앉아서 술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또 남자랑 여자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30대 남자분 모쏠인가요? 그런 정보는 없는데 살짝 연애 경험이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질문을 올리실 정도면은 빅데이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둘 중 하나겠죠. 호감이 있거나 아니면 꽃뱀이거나. 꽃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살짝 걸친다 느낌? 나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장관리예요? 남자분들 귀여우시다.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커피를 산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회식 때 내 옆에 앉아서 웃고 떠들었어요. 나한테 장난도 막 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없는 사람한테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전혀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오, 인간적인 답례. 요런 의견이 좀 많네요. 그닥 호감은 아닌 듯 합니다. 설레임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린라이트 아니다. 그린라이트 맞다. 이게 진짜 연애 사연은 남자 입장에서도 보고 여자 입장에서도 보고 아무튼 여성분들은 대다수가 이거 그린라이트 아니에요? 그냥 사회생활의 연장 정도? 지니지니님, 전 어정관리 같아요. 김바트님, 어디다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별 가능성이 없는 관계인 듯하고 특히 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과는 잘 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완전 뼈 팍 때리셨다. 톡톡님, 사회생활 연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크크크. 사회생활하기 힘드네요. 희망 없는 호감입니다. 헷갈릴 수 있을 듯. 그쵸? 남자들은 이런 거 헷갈린다니까. 어쨌든 이 남성분이 후기가 있으면은 제가 찾아와서 알려드리겠는데 좋은 후기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30대의 봄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 레전드 이별. 제목, 바람핀 상대에게 복수하고 둘 다 인생 망가진 썰. 나 요즘 좀 힘들었어. 그 애랑 1년 동안 사귀었었거든. 그 애는 집이 정말 잘 사는 집이었고 나는 그냥 평범한 집이었어.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은 뭐 그런 중산층이었지. 그런데도 1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었어. 물론 그 여자의 부모님은 우리가 사귀는 걸 반대하셨지. 그래도 우린 몰래 연애하면서 싸워도 서로 먼저 사과하고 큰 트러블 없이 1년을 채워갔어. 그 애는 대구가 본가였고 올해 1월부터 자취를 시작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랑 반동거처럼 지내기 시작했지. 근데 말이야, 그 애는 요리, 청소, 빨래, 설거지 이런 거 하나도 못했거든. 그냥 정말 부잣집 딸이었어. 그래서 그런 건 내가 다 해줬어. 나도 그때 세무사 준비하면서 공부 중이었거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애 자취방 가서 밥 해주고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야 내 공부. 그게 거의 반년 가까이 반복된 일상이었어. 그러던 와중에 중간에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어. 월급도 못 받고 말이지. 근데 마침 그 아이의 생일이 코앞이었거든.
그래서 나 노가다도 하고 편의점 알바도 뛰고 진짜 힘들게 생일을 준비했어. 그 애가 손목에 뭐 차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애플워치 사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 매일 아침마다 내 애플워치 하면서 자랑하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그거 보는 내내 그냥 뿌듯했어. 진심으로. 6월 말까지도 우린 잘 만나고 있었어. 근데 걔가 시험이 코앞이라면서 잠깐 혼자 지내겠다고 하더라. 시험 끝나고 보자고. 당연히 난 그러라고 했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니까. 근데 진짜 사건은 7월 17일 새벽에 터졌어. 그날 걔가 갑자기 카톡으로 이러는 거야. 시험 때문에 너무 심란하다. 나한테 애정이 식은 것 같기도 하고 시험 끝나고 결과 보고 생각해보자. 나는 그걸 반쯤 이별 통보로 받아들였어. 근데 거기서도 난 걔 걱정이 더 앞서더라. 스트레스 심하게 받는 거 아는데 이별까지 겹치면 멘탈 다 무너질 텐데 싶어서 그날 새벽 2시에 택시를 타고 자취방으로 갔어.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도서관 가 있나? 하고 기다렸지.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 발견한 게 있어. 이미 사용한 콘돔 2개를 말이야. 처음엔 진짜 정신이 멍했어. 청소를 안 했나? 이 생각이 먼저였고 그 콘돔 브랜드가 내가 쓰던 거랑 다른 걸 알아차리고 나서야 정신이 확 들었어. 그 상태로 그 아이의 맥북을 열고 카톡을 확인했어. 그동안 내가 조금 의심하고 있었던 같은 학원 남자애가 있었거든. 걔랑 바람이 난 거더라고. 썸은 나랑 만날 때부터였고 그 둘이 사귄 건 이틀 전부터야. 콘돔은 이틀 전에 그 남자가 집에 와서 쓴 거고 그 시간에 걔네 집에 있었던 거야. 처음엔 멍하다가 정신이 확 끊어진 느낌이었어. 그때부터 이성이고 뭐고 다 날아가서 걔랑 그 남자한테 수백 통 전화하고 카톡으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계속 물었어. 걔는 전 남친이 바람펴서 헤어졌던 애였고 나한테 여자 이름으로 전화만 와도 그게 떠올라서 막 울던 애였거든. 믿기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아침 7시쯤 돼서야 걔가 카톡을 확인하고 집에 왔어. 내가 화내려고 막 벼르고 있었는데 막상 걔 얼굴을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 조용히 물었어. 언제부터야? 나랑 헤어지고 만나지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랬어? 걔는 미안하다며 울었어. 그 남자를 불러서 앞에서 셋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 남자가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자기도 당황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나도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 남자를 보냈어. 다시 여자친구랑 단둘이 남았는데 얘가 진짜 수척해져 있더라고. 그 순간 머릿속에 좋았던 기억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 좋은 기억 만들어줘서 고마워. 나 너 절대 미워하지 않아.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좋아해. 그 남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네. 그렇게 말하고 보내줬어. 그리고 택시 타고 집에 와서 마지막으로 카톡 하나를 남겼지. 행복했다. 정말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잊을 수가 없더라. 그날 얘기할 땐 침착했는데 그게 그 아이랑 같이 있어서 그랬던 거더라고.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지. 다 잊고 다시 만나자. 나 아직도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근데 돌아온 답장이 나 그 남자랑 만나. 아까 잘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다시 연락하는 거 나 너무 불쾌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차단할게.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어. 그 순간 걔 부모님한테 그동안 동거한 사실, 바람핀 사실을 전부 말했어. 걔 오빠가 알려줘서 고맙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고 답장했더라고. 그 이후로 걔는 나를 전부 차단했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대구로 내려갔다는 얘기만 들었고 난 며칠간 거의 기억이 없어. 그래도 나중에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조금씩 회복하긴 했지.
그런데도 가끔씩 그날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불시에 떠올라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걔가 유일하게 차단 안 한 디스코드에 메시지를 계속 남겼어. 나중엔 지운다고 다 지워서 뭘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냥 근황 좀 알려줘, 이 말만 반복했어. 그리고 거짓말로 나 지금 새 여자친구랑 잘 지내, 이런 헛소리도 막 해보고. 걔가 망하길 바란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걔가 계속 잘 살았으면 했어. 걔가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면 그게 오히려 더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근데 어제 드디어 디스코드로 답장이 왔어. 그리고 나는 그걸 보고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 시험도 망하고 부모님한테 들켜서 대구로 내려가고 내가 걔 인생을 망쳐버린 기분이었어. 그래서 새벽에 걔 부모님 오빠한테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죄하겠습니다, 걔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목을 맸어. 근데 천장이 부서지고 부모님이 날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셨어. 지금은 퇴원했고 이 글을 쓰고 있지.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혹시 문장 읽기 어렵다면 미안해. 마지막으로 짧게 남기고 싶었던 내 유서도 같이 적을게. 나는 네가 무조건 행복했으면 좋겠어. 늘 설레는 만남만 있을 순 없겠지만 우리는 그 한순간의 실수로 너도 나도 너무 무너졌지. 내가 너의 부모님한테 이야기한 건 지금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너를 그렇게 만들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살 자신이 없었어. 이번 사랑은 이렇게 끝났지만 다음 사랑은 네 부모님이 찬성하는 사람 만나서 서로 바람 같은 거 없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많이 사랑했고 그보다 더 많이 정말 미안했어. 잘 지내. 진심으로.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뭐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답답하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남성분 좀 병신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남자가 좀 질리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자도 나쁜 여자가 맞죠. 확실히 끝맺음을 안 하고 그런 만남을 했고 들켰으니까. 근데 이 남자분도 지금 하는 행동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질리게 했을 것 같아, 이 여자분은. 그리고 막 동거하고 막 이랬던 거를 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요? 웃기지 않아? 그 성인끼리 서로 결정해가지고 서로 좋아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굳이 얘기를 하고. 이 사연은 되게 둘 다 난 좀 이상해요. 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이 여성분이 정리를 확실히 안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한 거가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이 남자는 이 상황이 올 때까지 그렇게 질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막 자기는 착한 남자의 빙이 돼가지고 미안했어, 그리고 정말 사랑해, 네가 잘 지내길 바래. 난 이거 약간 사이코패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발 이게 소설이었으면 좋겠어. 이 남자를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여성분이 차가 있었다면야 막 몰래 찾아가서 집 앞에 그 여자 차 이렇게 본네트에 얼굴 대보면서 열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얘가 거짓말했나 안 했나, 막 이런 거. 뭐든, 그러니까 그게 사랑과 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해지면 스토커, 막 스토킹 이런 걸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도 공포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시각을 틀어보면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싸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남자의 입장에서 써진 이야기죠. 그러면 100%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 연애 이야기는 사실 양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이 남자가 평소에 너무 무섭게 하고 그래서 이 여자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기댔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무턱대고 여자가 바람을 폈다고 욕할 게 아니라 이별은요, 양방향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큰 뭐 바람을 폈건 뭐건 어쨌든 바람을 핀 이유를 주건, 근데 그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별에 있어서는 100% 이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가 나이가 어리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게 다 경험이겠죠. 어릴 때 20대 초반 막 이럴 때는 이 감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30대 남자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많이 심각하게. 완전히 첫 연애고 20대 초반에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가. 하지만 이 남자가 30대라면 조금 무서워요, 저는. 이 남자의 나이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여자랑 1년 동안 사귀었대요. 약간 격차가 나는 그런 사이였죠. 이 여자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대요. 남자는 중산층.
혹시 이 여자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미안해, 정말 사랑해, 이런 거 아닐까? 난 더 무섭다 그러면은. 어우 씨. 저런 남자 만날 바에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편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무섭고 결여돼 있고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나은 거지. 그리고 요즘에는 연애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 막 뉴스에서 나 진짜 돌아버리겠는 게, 애인이랑 싸웠으면 그 애인이랑 그렇게 해야지. 애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열받는다고 보는 앞에서 창문에다 던져버리고,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은, 저승사자들은 애꿎은 사람 데려가지 말고 그런 새끼들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랑 혹시 연애 중이신 분이라면은 헤어지세요. 그게 결혼하면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왜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는 거, 그런 거 있죠. 때리는 남자 맞으면서 너 왜 사귀는 거야? 하잖아요. 그렇게 길들여진대. 주변 사람들은 야, 너 맞으면서 왜 사겨? 근데 본인은 좋대. 그 사이가 계속 돼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손찌검이 없어지긴커녕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강도가 더 세지고 맨날 피멍 들어있고 울고, 그 남자는 막 집착해가지고 너 다른 남자 흘겨본 거 아니야? 막 이지랄하고. 맞아요. 때린 다음날 더 잘해주니까. 이게 전형적인 막 가스라이팅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손찌검을 한다, 연애할 때. 남자든 여자든 바로 손절 치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가고, 어떤 말이 나갔냐에 따라서 말투가 되고, 그 말투가 성격이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소한 행동들, 폭력적인 부분, 아니면 욕을 막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 음식점을 갔는데 종업원을 막 하대하고, 에이 여기 야 휴지 하나 갖고 와,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당신한테는 안 그럴 것 같죠? 시간이 지나보세요. 당신한테는 더 합니다. 그런 쓰레기들은 제발 걸르고 만납시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바에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진짜로. 이런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하는 코너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코너는 공포 이야기의 연장이에요. 현실 공포지 이런 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거 정규 프로그램으로 짜도 괜찮을까요? 곽두필의 시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면요, 코너의 첫 시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죠. 그리고 제 친한 친구의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완전히 잘 연애에 대해서 몰랐을 때 겪었던 제 연애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 첫 연애 이야기는 해드렸죠. 그 동기들이랑 다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바람 피고 있는 현장을 나와 내 동기들이 다 목격한 그 엄청난 사건, 그 이후의 연애 이야기. 너무 옛날 일이기도 하고 그냥 지금은 장난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어가지고 얘기해드릴게요. 그 친구와 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5살 이상 차이 났었어요. 꽤 많이 차이 났어. 8살이었나? 한 1, 2년 정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외모도 괜찮았고 성격도 괜찮았고, 근데 중간중간 사귀면서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에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연애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믿잖아요. 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등산을 좋아했어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지.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 할아버지가 등산을 되게 좋아하셔서 뭐 장비 같은 것도 나한테 소개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 따라 얘도 등산이 취미가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등산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도 등산을 가나?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가나? 비 오는 날? 그랬더니 등산을 간대요. 그래서 알았다, 조심히 갔다 와라. 근데 여러분, 등산을 하면은, 산에 가면은 핸드폰이 잘 안 터진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연락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한참 뒤에 연락이 옵니다. 진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오빠, 근데 나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삐었어 하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찡찡댄다고 하죠. 찡찡대는 거예요. 그래, 다쳤으면은 집에서 푹 쉬어. 우리 다음에 만나면 되니까 푹 쉬어. 근데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찡찡대는 거야. 너무 다리가 아프다, 막 발목이 뭐 어떻게 됐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그러면은 제가 또 MBTI T예요.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발목 부은 거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볼래? 답장이 안 와. 시간이 오래돼도 답장이 안 와. 뭐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진이 한 장이 띡 옵니다. 그래서 봤어. 발목 사진을 보여줬는데 하나도 안 부었어.
그러면서 발목에 뭐 하얀색 그 뭐냐 붕대 같은 걸 감아놨더라고요. 하나도 안 부었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얇아. 근데 다리가 삐었다고 하니까 많이 부었네. 그러면은 오늘 늦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병원을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지나가고 갑자기 새벽이었어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래 뭐 자기 잘 자면 사랑해 막 이렇게 하고 잠에 들려고 이제 누웠죠. 근데 새벽이었는데 느낌이 너무 쎄한 거야.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전화가 옵니다. 탁 핸드폰을 들었어요. 근데 모르는 전화번호야. 보통은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렸는데 너무 찜찜한 거야. 그 새벽에. 아이씨 들어서 틱 여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해.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옆에서 그 여자친구가 야 빨리 끊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딱 끊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새벽녘에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받아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니까 아무 소리 안 들리다가 그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에 야 빨리 끊어 이러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그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의 목소리였고요.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합니다. 그 모르는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계속했어. 안 받아. 한 몇십 통을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이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제가 문자를 남깁니다. 화 안 낼 테니까 그냥 제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만 알려달라. 잠을 못 자겠다. 그렇게 하고 한참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그 모르는 전화번호에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저한테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군 걸 궁금한 건 난데 그쪽에서 나한테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야. 받자마자 나 누구 남자친구인데 그쪽은 누구세요? 했더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대천 해수욕장이래. 자기는 대천 해수욕장의 민박집인가의 종업원이래요. 그런데 같이 술 마시고 있던 여자애가 자기 핸드폰을 빌려서 술 기운에 통화를 찍어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그 장소는 대천 해수욕장의 민박집이고 그 낯선 전화번호는 민박집의 종업원 남자였고 그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는 그 집에서 그 남자들이랑 술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 옆에서 여자친구가 자꾸 뭐라고 해. 술 취해가지고 막 발음 꼬여가지고 왜 여자친구 바꿔달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했더니 막 헛소리를 해요. 그게 아니라 뭐 어쩌고 오빠 사랑해.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정확히 말하라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랬더니 얘가 정신이 없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막 이런 남자. 그럼 옆에 있는 남자 다시 바꿔. 이래가지고 종업원을 바꿔주게 해가지고 전화를 다시 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나는 그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의 남자친구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거기 대천이라고 했는데 무슨 상황이냐 정확히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얘가 혼자 대천 거기를 간 게 아니라 여자인 친구 몇 명이서 같이 간 거야. 2명인가 3명인가 가가지고 그 민박집에 묵으면서 돈을 안 내고 그 민박집 사장 이 돈을 다 대주고 거기서 놀면서 며칠 동안,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일이에요. 며칠 동안 거기서 끼리끼리, 그러니까 짝을 지어서 술 먹고 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만났던 내 여자친구는 그 민박집 사장님이랑 파트너여가지고 지금 며칠째 같이 자고 오늘 또 계속 술판이 계속 벌어진다. 그러더니 얘가 장난으로 해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당신한테 전화를 한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 혈기가 왕성했잖아요. 어렸을 때니까 눈이 돌아간 거야. 근데 대천에 어떤 민박집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말을 안 해줬으니까 주소를 말을 안 해줬을 거 아니야.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 새벽에. 그래서 대천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차로 갔습니다. 차로 가서 일단 대천 해수욕장 찍었어요. 내비에다가. 가면 죽여버릴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막 생각을 한 거야. 피가 거꾸로 흐르고 뭐 저혈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막 몸 상태가. 그러면서 막 생각을 했어요. 가면은 나 진짜 죽일 것 같다. 정말 죽일 것 같다. 왜냐면 전 연애를 하면은 상대방한테 다 마음을 주거든요. 한치 거짓 없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전 믿어요. 내가 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컸던 거야. 그래서 그 새벽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차에 딱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얘랑은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겠죠. 마음속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막 걔가 사과하고 막 그런 것도 다 씹고 다 차단하고 다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력이 굉장히 화려했던 친구였어요. 해외 원정이라고 하죠. 이제 가가지고 해외에 좀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 그 몸을 이렇게 하고 함부로 굴리고 이게 돈을 받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사실을 딱 들으면서 계속 체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만 계속 나오는 거야.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를 처음 TV에서 봤을 때였어. 이제 연락을 안 하니까 그렇게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충격적이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뒤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소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앞에서 막 밝고 막 명랑하고 착하고,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저의 그 초창기 때 연애가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저는 웃기죠? 저도 웃겨요. 지금 활동 중이신가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이돌일까요? 아니면 연기하는 사람일까요? 모델일까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선 그런 과거를 절대 떠올릴 수 없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 만난 거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 굉장히 많아요. 깨닫게 된 사실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는 아니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고마워요. 웃기기도 하고.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할 거고,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꼭 헛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거로 인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눈이 키워지더라고. 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고마운 것도 있어요. 내 전남친도 경호원이었는데 수행 시작하면 연락 잘 안 되고 그러더니 연락 안 될 때는 딴 년 만났던 아 그러니까요. 연락이 참 중요한 것 같아. 딴짓거리하고 막 그런 거. 근데 있잖아요. 웃긴 게 이런 거를 한번 의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집착으로 변하고 그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넘어갑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 그냥 상대방을 믿어요. 뭘 하든 일단 믿어요. 그게 물론 상대방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어요. 어릴 때야 그렇지. 막 소유욕이 있으니까 얘가 다른 남자랑 막 윙크한 거 아니야? 다른 남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내 자신만 계속 괴로워지는 거야. 하지만 저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그냥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마음이 편해져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뭐 바람을 피거나 딴 남자를 하거나 뒤에서 호박씨를 까거나 그러면 그때 헤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랑 만날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그거는 언젠가 꼭 티가 나게 돼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현재 연애 중이신 분들은, 그리고 혹시나 집착이 심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별해보신 분들은 상대방을 좀 믿어주고 하는 게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느꼈던 거는 연애 문제에 관해서 남성분이랑 여성분이랑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거를 확실히 느꼈고, 또 괜찮은 재미가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각도 배울 수가 있었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음 라이브에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감사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 갈게요.